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아니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이 칼슘도 섭취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가 발생을 하고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악이네.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약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약사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약국에 60대 초반의 어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몇 년 전부터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날 아주머니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사님, 허리뼈에 금이 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황당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허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다치셨을까? 교통사고? 넘어지셨나? 이게 손주하고 함께 동네 놀이터를 갔는데 이 아기를 눈으로 쫓고 있느라 뒤에 있던 철제 울타리를 미처 보지 못했었던 거죠. 100% 있을 수 있는 상황. 알겠다. 네. 금방 나아질 줄 알았다고 생각해 보셨나 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허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아이고, 하셨는데 이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아유. 아니 철제 울타리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부딪힌 건데 네. 그 정도로 뼈에 금이 갔다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이 골다공증 전 단계로 어쩐지. 뼈가 매우 약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이 작은 외부 충격으로도 뼈에 금이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 칼슘도 비타민 D도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칼슘 섭취하면 튼튼할 텐데. 그러니까요. 나도 마음 놓고 있었는데 칼슘, 비타민 D 맨날 먹거든요. 또 추가된다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였나? 그러다 보니 허리에 금이 간 것이 칼슘도 비타민 D도 잘 먹었으니까 그럼 내가 나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가 60대 보고 늙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참 젊으실 나이죠. 그런데 나이 때문인가 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부족했던 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게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나이가 잘못이 아니었던 거네요. 나이는 잘못이 없어요 옛날부터. 네. 여러분, 혹시 뼈라는 게 이 딱딱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나요? 네. 보통 뭔가 쇠막대기 같은. 그치. 가만히 있지 이거 않나요? 움직이면 이상할 것 같은데. 딱딱한데. 그리고 얘네들을 네. 움직이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근육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뼈라는 게 사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졌다가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예, 부서진다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이 키가 크는 것도 어른들이 운동하면 이 뼈가 단단해지는 것도 이 뼈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는 매년 10%씩 오래된 칼슘은 빼내고 새로운 칼슘으로 교체가 되어서 이 10년이 되면 전체가 교체되고 평생을 반복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가 보네요. 어쩐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있지 왜 계속 빠졌다 들어왔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부수고하는 우리 뼈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팀, 두 번째는 부수는 팀이 있어요. 이들은 뼈를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 속에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부수기 팀은 뼈를 부셔서 그 속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혈액 속 산도를 조절을 하는데, 그런데 칼슘을 빼서 산도 조절을 했으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다시 뼈에 칼슘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로 가지 못한 칼슘은 혈액에 남아서 이 혈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최악이네. 이렇게 뼈 건강,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잃는 이유가 바로 비타민 K2 부족입니다. K2가 있어야 되는 거야. K2. 맞아요. 비타민 K2. 비타민 K2는 우리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이 칼슘이 뼈로 딱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아. 우리가 새로운 칼슘을 먹으면 위장에서 혈액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이고, 아, 그리고 혈액에서 뼈를 붙이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K2였습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이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칼슘 패러독스라는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칼슘 패러독스. 아니요.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지방으로 쌓여도 혈액 순환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문제는 이 딱딱한 칼슘, 이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가 발생을 하고,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만약 이 비타민 K2가 부족하다면 이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은 혈관벽에 쌓여서 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엉겨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네. 이 비타민 K2가 없는 칼슘 영양제 섭취가 오히려 혈관을 막아 사망률을 높인다는 일명 칼슘 패러독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칼슘 영양제 섭취가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4월 브리티시 의학 잡지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을 섭취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래서 패러독스. 아니, 건강해지려고 칼슘을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 문제가 생긴다니 너무 허무한데요? 맞아요. 본인의 영양제로 칼슘을 많이 섭취했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우리가 만만한 게 지방이라고 모든 그 네가 범인이지 이러고 지방한테 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밝혀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K2가 진짜 어떤 핵심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폐경기 여성 1,47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절반은 칼슘을, 절반은 가짜 약을 투여를 했는데 그 결과 칼슘 투여군에서 심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224%나 높았고, 너무 야, 높다. 진짜 너무 높다. 와.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발병률은 144%가 높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과도한 칼슘 섭취로 인한 문제가 아닌 칼슘을 뼈로 부분에 붙게 해주는 비타민 K2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잘못인 게 아니라 네, 칼슘이 뼈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네, 영양제 섭취는 잘했지만 이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 비타민 K2를 먹지 못해서 약간 택배가 옥천 허브에 갇혀가지고 집까지 못 오는 상황이네요. 계속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네, 찾고 계속 하는데 있는데. 계속 이게 보미다산 같이 돌고. 맞아요. 어우 답답해. 네. 어우 답답해. 뼈가 튼튼해지라고 몸에 좋으라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칼슘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칼슘을 제대로 쓰려면 K2가 필요하다. 비타민 네. K2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칼슘이랑 비타민 D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만 먹으니까 오히려 혈중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데 뼈로 못 가니까 문제가 오히려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혈관만 막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잘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쌓이려고 하는 칼슘들을 제자리로 보내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K2는 어디에서 올까요? 비타민 K2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비타민 K2를 섭취해야 하냐?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였어요. 보통 청국장이나 낫또 같은 발효식품이나 우유,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에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괜찮네, 그럼. 그죠? 그거 많이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밥 먹는 식단, 이런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먹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름진 식품이나 네.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이런 가공식품.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자주 먹잖아요. 이런 식품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순수한 비타민 K2가 사라지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비타민 K는 사실 K1과 K2가 있는데요. 네. 이 K1이라는 것은 식물의 엽력소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양배추, 케일 이런 초록색 잎들에 비타민 K1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식물을 먹은 초식 동물의 위장에서 K2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요, 이 K1이 포함된 채소와 풀을 먹고 자란 동물에 우리는 고기를 먹었고 그 동물이 만들어내는 우유나 치즈를 먹었기 때문에 그치. 비타민 K2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K1의 다음 단계인 K2인가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기만 먹으면 알아서 K2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가 문제네. 요즘 가축사회에서는 이 살을 찌우고 그리고 이 마블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에서 많이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고 이 발효식품은 좀 냄새 난다고 피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 식탁에서 더 이상 비타민 K2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K2를 따로 챙기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칼슘을 먹게 해도 뼈는 약해지고 칼슘은 오히려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대인들은 비타민 K2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접착제, 비타민 K2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한 성장도 부모님의 튼튼한 뼈도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K2로 친해지시길 바래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K2 공부 한번 달려보십시다. 좋아요. K2가 있다는 건 K1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이 비타민 K는 비타민 K1, 그다음에 K2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비타민 K1과 K2는 이 구조와 효능 및 작용 기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른 물질이에요. K1 같은 경우는 필로키논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필로키논. 필로퀴논. 네, 그래서 녹색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K1은 이 혈액을 굳게 만들어주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면 이 투여하는 주사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이 K라는 게 어쩌면 이 응고, 혈액 응고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코아귤레이션이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는 C긴 하지만 독일어로는 K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K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구나. 예. K2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MK4, MK7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 오, 영국의 스파이 넘버링 같기도 하고. 그렇죠. MK4, MK7. 마크7 이런 느낌이 있죠. 역할로는 칼슘을 뼈에 단단하게 부착을 시켜서 골밀도가 증가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네. 그리고 혈관 속에 쌓여서 석회화된 칼슘이 있으면 그걸 또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꼭 필요하네.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나타날까요? 먼저 이 비타민 K2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골다공증. 무시무시하네요.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2명만이 본인의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8명 그럼 모른 채 살아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놀이터에서 뭐 금이 가거나 또는 화장실에서 요즘 많이 미끄러져서 맞아. 골절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사고를 당한 이유가 이 미리 예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딘가 부러지고 난 후에야 골다공증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르거든요. 너무 무서워. 이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게 이 그냥 뼈가 부러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런 고관절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이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은 보통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게 자연 치유가 되기는 쉽지 않아서 수술을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 이 문제가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술 직후 사망률이 5에서 10%나 되고 아이고. 예. 특히 이 30%는 1년 내 사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을 그냥 방치하면 2년 내 사망할 확률은 무려 70%에 달하거든요. 아,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살짝 이쪽이 찢어지셔서 꿰매고 있고 다른 곳은 멀쩡하셨는데 하나같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고관절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고관절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반에 있는 그 관절이잖아요. 고관절 관절 환자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스스로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서 해결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빠지죠. 혈전은 생길 가능성 높아지죠. 피부가 계속 짓눌려서 살이 썩기 시작하고 욕창이 생긴다고 하죠. 그러다가 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아예 폐혈증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맞아. 아시겠지만 폐혈증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 근육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상태가 이 무중량 상태인데 그거랑 비슷한 게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절 다쳐서 누워 계시면은 급격하게 근육이 많이 빠진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관절이 다 나아도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결국 그렇죠. 휠체어 생활을 하시거나 목발을 짚거나 그러다가 이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관절 골절 환자가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생존 가능성입니다. 아우, 세상에. 이분들이 오래 누워 계시면 이 사망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술해서 걷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식약처 후생노동성이 95년부터 비타민 K2를 골다공증 치료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K2가 보급이 됐고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2024년 3월부터 비타민 K2의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비타민 K2 섭취와 골절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네. K2를 섭취한 후에 고관절 골절이 77%가 감소를 했고 척추 골절은 60% 감소 그리고 비척추 골절은 무려 81%가 감소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